1969년 아메리칸 리그 MVP 하먼 킬러브루는 메이저리그의 새 로고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따서 만든 거라고 말이죠. 팬들도 하먼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69년 로고가 공개될 당시 하먼은 리그의 얼굴이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깔끔한 타격 자세가 로고 속 타자와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하먼 킬러브루가 메이저리그 로고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무국과 디자이너는 로고맨은 오른손 타자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야구 선수를 표현해 주세요. 1968년 사무국이 이듬해 사용할 리그 100주년 기념 로고 제작을 의뢰하면서 디자이너에게 요구한 내용이었습니다. 디자이너 제리 디올은 무심하게 메이저리그 잡지를 훑어보고 벼랑간 영감을 얻어 단숨에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훗날 반세기 넘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이 로고는 반나절 만에 완성됐습니다. 첫 번째로 내민 시안은 파란색과 초록색의 조합이었는데요. 사무국장은 미국을 상징하는 빨강, 파랑, 흰색 조합의 시안을 선택했죠. 로고를 제작하는 것만큼 최종안을 결정하는 순간도 순식간이었습니다. 모델이 누구였냐는 질문할 틈도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나요? 우리를 등지고 있는 오른손 타자? 아니면 마주하고 있는 왼손 타자? 그런데 둘 다 보이지 않나요? 제리 디올이 의도한 착시 효과였습니다. 사무국이 디자이너에게 표현해달라는 야구 선수는 특정 포지션이나 특정 선수였기보다 가장 보편적인 야구 선수 이미지였죠. 메이저리그는 로고 리뉴얼을 통해 야구가 미국인 모두의 스포츠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디올은 방향을 구분할 수 없는 흰색 실루엣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했죠. 덕분에 좌타자, 우타자, 흑인, 백인 누구나 메이저리그 로고맨이 될 수 있습니다. 타격 자세가 비슷하다면 행크 앨런도, 하먼 킬러바이트도, 김하성도 로고맨이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죠. 하지만 로고는 모델이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모두라며 찬물을 끼얹습니다. NBA와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NBA 로고에는 모델이 확실하게 존재했습니다. 1960년 선수들의 약물 남용과 폭력 때문에 NBA 이미지는 나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무국은 로고 리뉴얼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했죠. 그리고 1969년 디올의 상사였던 앨런 시걸에게 디자인을 맡깁니다. 커미셔너의 요청은 간단했습니다. NBA가 미국인의 스포츠라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메이저리그의 새 로고처럼. 시겔은 메이저리그 로고 템플릿을 답습하기로 하고 실루엣의 주인공을 찾기 시작했죠. 영감을 찾아 잡지를 뒤지던 어느 날 시겔은 레이커스 포인트 가드 미스터 클린치 제리 웨스트 사진을 발견합니다.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진 모습에서 우아함과 역동성이 느껴졌습니다. 패스, 드리블, 슛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잘하는 다재다능한 포인트 가드 모습은 농구의 다채로운 매력을 암시했죠. 시겔은 제리 웨스트의 실루엣이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농구답다며 사진을 그대로 따서 로고를 완성했습니다. 로고를 공개할 당시 시겔은 모델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말이죠. 그런데 팬들은 어떻게든 답을 찾아냈고 수십 년이 지난 2010년 시겔도 로고맨의 정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리그는 아직도 로고가 제리 웨스트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벌어질 일들이 두렵기 때문이죠. 사무국이 제리 웨스트가 로고다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팬들은 로고에서 리그가 지향하는 가치보다 웨스트의 명성을 먼저 떠올리겠죠. 그러다 웨스트가 로고가 될 정도로 위대한 선수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 마이클 조던이 르브론 제임스가 빌 러셀이 로고여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소비적인 논쟁으로 이어지겠죠. 결국 NBA 로고는 리그 가치를 상징하기보다 특정 인물을 기리는 수단으로 곡해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겔은 NBA가 웨스트를 부정하는 이유로 금전적인 부담을 꼽았는데요. 로고 모델을 인정하는 순간 당사자에게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죠.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평생 누릴 수 있는 명예와 수입, 로고맨이 된다는 건 선수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는 기회이지 않을까요? 메이저리그 로고맨 정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당시 어느 선수는 5만 달러를 디올에게 건네며 자신을 로고맨으로 인정해달라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제리 웨스트의 반응이 더욱 놀랍습니다. 웨스트는 로고맨이 자신이 아니길 바랬죠.
I wish that had never gotten Alabama logo. In many ways, I wish they would. Really? Yes, You'd like to see them change it? I would. 14회 올스타, 파이널 챔피언, 명예의 전당 입성자, 육각형 포인트 가드, 클러치 지배자라는 명성은 닉네임 더 로고 하나로 대체돼 버렸습니다. 시겔의 작품은 웨스트의 정체성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조용한 성격의 그를 관심의 중심으로 등떠밀었습니다. 그건 웨스트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죠. 게다가 리그가 그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웨스트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보상은 Probably made about 2 cents off of that. NBA가 로고를 바꾸길 바란다는 웨스트의 바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2020년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코비 브라이언트. 팬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NBA 로고를 코비로 바꾸자고 청원했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 서명했죠. 리그만 수긍한다면 팬들과 웨스트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미셔너 아담 실버는 그 가능성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시겔도 마찬가지였죠. 시겔은 특정 선수를 기리기 위해 로고를 바꾸는 건 반세기 넘게 리그가 지켜온 가치를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리그가 지향하는 가치가 변한다면 로고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죠. 예를 들어 WNBA는 30년 남짓한 짧은 역사 동안 로고가 2번이나 교체됐습니다. 첫 번째 로고는 NBA 로고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남자 스포츠의 여성 버전이라는 종속적인 관계를 표현했죠. 10년 후 리브랜딩된 로고에는 보다 역동적인 모습과 퍼스널 컬러가 드러났는데요. 주체성을 갖기 위한 노력이었죠. 그리고 2019년에 공개된 로고는 보다 보편적이면서도 세련됐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는 밀레니얼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함이었죠. 또 실루엣을 가두던 박스를 없애며 여성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도전을 권장하는 WNBA의 새로운 미션을 반영했습니다. NBA와 메이저리그가 지향하는 가치는 미국의 스포츠입니다. 전통성과 보편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난 반세기의 유산을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두 리그의 로고가 디자인사적으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는 점도 변화의 가능성을 단념하게 만드는데요. 빨강, 파랑 배경의 하얀색 실루엣. 메이저리그 로고는 미국 스포츠리그의 로고 디자인 공식을 정립했고 NBA의 역동적인 실루엣과 세로형 레이아웃은 PGA 투어, 분데스리가, 인디언 프리미어리그 등 전 세계 스포츠 로고의 깊은 영감이 되었죠. 리그의 전통만큼이나 디자인 위상도 쉽게 포기할 수 없겠죠. 가까운 미래에 두 리그의 로고가 바뀔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그런데 저는 뭐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비욘드 스포츠 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